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사주 기초 초간단 사주 보기. 일단은 이제 그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일단 천간의 그 10글자를 일단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간에는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라는 이제 10가지 이제 천간이 있습니다. 이제 10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0가지의 그 천간이 있고, 그다음 지지는요, 이제 12가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제 지지 12지지가 있습니다. 10간 12지지, 이것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2글자니까요 좀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갑을은 이제 목입니다. 갑을은 목, 병정은 이제 화, 무기는 이제 토, 경신은 이제 금, 임계는 이제 수입니다. 오행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목이지 않습니까? 인, 묘도 목, 지는 이제 토입니다. 사는 이제 화, 오화도 화, 이는 토, 여기는 금, 유도 금, 여기는 토, 해는 이제 수, 자수도 수, 축은 이제 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계절에 이게 통째로 이렇게 해서요, 이게 목입니다. 봄이라고도 하죠. 봄 기운. 그리고 여기를 이제 세 개를 묶어서 이제 화입니다. 사오미 화국, 화 방합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술인 통째로 이렇게 금, 이제 가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자축은 이렇게 수,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지는 목화 금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는 어디 갔냐? 토는 중간에 토는 이 계절의 끝자락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진미 술축. 그렇게 해서 이 진토는 인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진토입니다. 그리고 미토는 사오미 여름국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갈 때 이제 중간 다리 역할,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미토입니다. 그리고 술토는 이제 신유술, 해자축, 금 가을에서 겨울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갈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술토이고, 축토는 해자축의 축토는요,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넘어갈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축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토가 그 계절의 끝자락에 하나씩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커다랗게 인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인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의 이 계절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 있고,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 목이 주체다 이렇게 했을 때 목에서 바로 다음 글자인 화는 생해줍니다. 생, 목생화, 목생화. 그리고 화도 토를 생해줍니다.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그리고 토생금, 그 다음 금생수, 그 다음 수생목.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 칸 건너서 목생화인데요, 목이 화를 봤을 때는 이제 생해줍니다. 근데 한 칸 건너뛰어서 토를 보게 되면 이제 극을 하게 됩니다. 목극토. 그 다음 토도 마찬가지로요, 토생금을 해주나 한 칸 더 건너가면 극을 합니다. 토생금인데 한 칸 더 건너가면 이제 생이 아니고 극을 하는 것입니다. 토극수. 수도 바로 옆에 글자는 생 해줍니다만은 한 칸 더 건너뛰면 극을 하게 됩니다. 수생목인데 화를 보게 되면 수국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국화. 화도 마찬가지로 토는 화생토로 생해주는데 한 칸 더 건너뛰면 화가 금을 보게 되면 화극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극금. 그리고 마찬가지 금이 바로 옆에 있는 수를 보게 되면 생해주는 것이나 한 칸 더 건너뛰면 극을 하게 됩니다. 금극목.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과 목극토, 토극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 구조를 아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주 해석은 이 두 가지 커다란 인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주 해석은요. 근데 이런 관계를 좀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시고 사주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시게 되면 오류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인 이 관계를, 극의 관계와 생의 관계를 확실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목생화는 이제 나무가 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불을 더 커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생토, 불이 상당히 세지면 땅을 뜨겁게 달군다 해서 화생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생금은요, 그 달구어진 토가 이제 기운이 차가워지면서, 여름이 지나가면서 차가워지면서 달구어진 토가 이제 수축이 되면서 응고가 되면서 식어지면서 딱딱하게 되는 현상을 이제 토생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딱딱해진 그 금이, 금생수는요, 그 딱딱해진 그
바위 같은 것이 그 비가 오면 그 바위 사이사이에 물이 고여 있다가 이제 그 바위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형상을 생각하시면 이제 금생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흘러나온 물이 다시 나무에 뿌리를 적셔서 나무가 다시 생기발랄하게 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수생목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극토는요,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뿌리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뿌리가 점점 더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땅을 이렇게 약간 그 헤쳐 놓듯이 약간 지진이 나기 싫이 땅을 갈라 놓듯이 땅을 이렇게 좀 땅의 그 구역을 침범하듯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목극토의 어떤 그런 인자가 이제 생각이 되실 거고요. 상상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 토국수는요. 토를 어떤 댐이나 제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제방이나 댐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댐이나 제방이 어떤 그 수의 물의 어떤 행동 반경을 이렇게 제압한다. 이게 토국수로 보시면 되겠고, 뭐 수국화는 간단하게 실이 불이 이제 있는데 그 물이 와서 이제 꺼버리는 어떤 현상을 수국화로 보시면 되겠고, 화극금은요, 금을 어떤 그 재련 안 된 철 아니면 재련 안 된 어떤 어떤 귀금속,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불로 그 쇠를 그 녹여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명품 보검으로 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현상을 화극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금금목은요, 어떤 그 땅 속에 있는 어떤 자갈이나 어떤 바위 어떤 그런 것들이 나무의 뿌리가 이제 자라는데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극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생의 관계, 그다음 극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사주를 일단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해석하는데 이 생의 관계, 이 극의 관계가 이제 상당한 어떤 사주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주 기초 초간단 사주보기 천간 지지와 생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